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5일 밤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캠프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12월 대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성민 전 DJ 상황실장,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뛰었죠. 그리고 좋은 칼럼을 그리고 논평을 많이 내놓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장성민 전 의원이에요. 이 장성민 의원이 지금 제기한 것인데, 12월 중에 이재명 부채설, 대란설이 제기되고 있다. 결정적 근거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논의했고 조국 사태 책임이 있다,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문이 여권 내 진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비문 반문에서 쓸 땅이 별로 없는데 이 두 마디가 지금 상당한 핵폭탄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동현, 그야말로 이제 사퇴했잖아요. 그랬는데 조동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서경대 조교수인가요? 아니면 뭐 상임선대위원장인가요? 이 조경현 씨가 지금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혼외자식 불륜설과 관련해서 해명하는 입장문인데요. 자, 글쎄 뭐 부분적으로 인간으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공인은 언제든지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문을 내놓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재명의 책임론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되겠다. 이재명뿐만 아니에요. 송영길이가 얼마나 나섰어요. 그리고 지금 알고 보니까 이 하버드대 출신들 우리 국내에 있는 한 20명 가까운 분들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빅픽처 2017 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공동저자, 대표 저자 여기로 들어가 있는데 송영길 딸하고 같이 조동현이가 공동저자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송영길이가 결국은 서너 번씩 찾아가가지고 아주 최고의 인재를 모셔온 것처럼 떠벌렸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돼서 물러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깔끔하냐? 이 한병익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자마자 바로 또 이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이 됐든 이재명 후보 쪽이 됐든 이 상임 또는 이 공동선대위원장, 굉장히 이 계급적으로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핵폭탄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폭탄의 크기, 수준은요,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전술핵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이 조동영이는요, 거의 ICBM, 장거리 핵폭탄과 비교가 될 정도로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 즉, 후폭풍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울산 단판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아니고, 이제는 이 대권주자 윤석열로 완전히 변신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호평을 내놨어요. 국민은 이런 어려운 정치적 조정을 해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지켜세웠고, 진중권 교수도 김종인 영입, 이준석 포용으로 일단 정치력은 입증이 됐다, 상대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결국 자기 주장을 관철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갈등 조정 능력을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조금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이 지지율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요, 상당한 폭으로 빨리 회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일 공식 출범하는데, 내일 공식 출범할 때 연설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중도 확장, 그리고 통합,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미 윤석열 후보가 출마를 말하자면 선언할 때 빅텐트론을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빅텐트론의 실체가 이제 확연히 확인되고, 이 빅텐트론이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돌입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을 바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김한길 새시대위원회도 정식으로 출범하잖아요. 그런 게 김한길 출범, 김한길이가 민주당 쪽 사람이잖아요. 김병준 민주당 쪽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종인은 왔다 갔다 했죠. 예, 이런 걸로 보면 중도, 호남, 그 다음에 탈진보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영입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빅플레이트에 꽉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빅플레이트가 꽉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의 폭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모르죠? 슬로건이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그리고 공정경제 안전사회. 이것이 이제 대선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조수진 공보단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그 다음에 공정경제 안전사회, 우리 국민들과 굉장히 공감대가 넓은 그런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말하자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20%를 넘을 수 있고 앞으로 대선일까지 확실한 지지율 격차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우리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도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함익병 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의 조동현 사건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후폭풍의 말하자면 정도면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동현 사태가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조동현 씨가 말이죠, 방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목이 조도영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문, 이렇게 내놔가지고 2010년도 그러니까 이제 이 혼외자 불륜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때는 2010년 8월인데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 이게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입장문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조동현 전 위원장은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자, 홍영길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 조 위원장은 2010년도 8월경에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婚姻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에 홀로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 자, 이 대목은 조금 이 마음이 아픈 대목인데요. 자, 그러나 지금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양 변호사는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키우고 있다. 또 이혼 후 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고, 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그 노력으로 조동현 전 위원장은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야, 이거 복잡해지네요. 그러면 원래 남편이 하나 있고, 이러한 이 사건을 일으킨 또 남자가 하나 있고, 전 배우자가 하나 있고, 이거 복잡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양 변호사는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조 위원장의 어린 자녀 신상이 유출됐고,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게 됐다.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비난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입장문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새겨봤습니다. 새겨봤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요약본이고요. 이 전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한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처음 만난 송영길 대표,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은 군 출신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조동현 씨가 군 출신이다 보니까 김병주 씨도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이용빈 의원에게 여성으로서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 배우자는요, 이혼한 후에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다. 현 배우자는 물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뭐라 그럴까요? 이 조동현 씨 사정을 조금 이해해 주는 뭐라 그럴까요? 이해해 주는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동현 전 위원장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 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SNS에 많이 돌고 있어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법률적으로 이 법률적인 책임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이제 우리도 이 정도로 이 조동현 씨 변호인의 을 통해서 입장문이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의 관계, 그리고 재혼하기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이 아기를 낳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제 의혹이 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우리 사회에서도 각별히 조의할 필요가 있고, 언론 보도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이재명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먼저 치고 나온 사람이 추미애예요. 추미애가 지속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어요. 엊그제부터. 오늘 또 치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치고 나왔느냐? 어느 경상도 어르신께서 오늘 한탄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옆에는 온통 검사 찌끄레기의 사투리죠. 찌끄레기 들 뿐이고마. 조폭이네. 나라 절단낼 놈들이네.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추미애의 입장문을 조국 다시 공유하고 있어요. 조국이나 추미애는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이거 뭡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 비판하겠다는 건데, 추미애 계속 좀 비판하고 입을 좀 더 세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미 김진욱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3일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는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검찰공화국 예교폰이다 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어요. 그러면서 윤 후보가 검사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선대위 핵심 문고리 권력을 검찰 출신들이 틀어쥐고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사 출신들의 본격 권력 등단 무대가 된 윤석열 선대위에 국민이 설 자리는 없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검사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김 대변인이 인용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 캠프에 권성동 이 검사 출신이죠. 김재원 흘린선거전략본부장 검사 출신,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마찬가지, 김경진 상인공보특보단장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세 총괄특보단장 검사,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검사, 점정식 네거티브 검증단장, 박형수 네거티브 검증 부단장, 김용남 전 캠프의 공보특보, 김진태 이재명 비리 검증단장, 이런 검찰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이 김태섭도 곧 합류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금태섭 의원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측을 비판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운동권 공화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상근 대변인 차승원 씨는 민주당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부터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등 핵심 보직 대부분이 과거 운동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이다. 선대위의 중요 직책을 운동권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운동권 공화국이 될 거라는 생각에 국민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그리고요,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에 둘러싸여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운동권 공화국이 계속된다면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운동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주인인 인민공화국으로 다시 국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제 민주당 그야말로 스스로가 먼저 반성을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검사 출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 독선적 측면,
우리가 또 심판의 소재로 삼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매우 중요한 입장문인데 장성민 의원이 결국 이재명 12월 대란설, 그래서 범여권에서 후보 철회 운동을 펼칠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 후보가 12월 그러니까 후보 낙마설을 주장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이 후보를 향한 직격탄, 그 다음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주 4.3 참배,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조국 사태와 관련된 조국 사태 사과, 그리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12월 낙마될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성민 의원의 이런 입장, 주장의 흐름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 심장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가장 큰 관심 포인트는 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심기는 겉과 속이 다르다. 문 대통령의 속내는 매우 불쾌하고 불안하다. 하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청와대의 지원은 없었고 해경궁 김씨의 사건의 앙금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이런 와중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다. 대장동 게이트 외에 청와대는 이 후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더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가 전략적으로 청와대를 바꿔나가지 못한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장성민 이사장은 조국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밝히니까 추미애 장관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뭐라고 반발했느냐? 대통령 후보도 여론을 쫓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성민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12월 대란선과 이 후보 12월 낙마설을 예고하는 권력 투쟁의 신호탄이다. 조국이라는 문정권의 복심을 내리친 이 후보를 향해 추 전 장관이 정면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전주 발언도 낙마설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전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다 힘드실 때 대구 시장을 갔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에 장성민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했던 이재명 후보가 그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이것이 바로 여권 심장부로 하여금 플랜 B 대안론을 더욱 서두르게 만든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기류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12월 말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주에 있을 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제주 4.3 공원을 참배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엄청난 숫자의 수행원들이 제주 4.3 공원에 동참했고, 이낙연 전 대표의 새무리처럼 보였고, 이낙연 전 대표는 12월 말까지 이 후보가 낙마할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12월 대란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말에 이낙연 지지세력 그리고 호남과 서울 지역의 당원 대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교체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는 소리다. 지금 물밑 조직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친문과 조 장관의 핵심 세력인 산업맥, 이낙연 전 대표 지지세력,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즉 그리고 노조 세력이 힘을 합쳐 이 후보 철회 운동을 펼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장성민 이사장은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가세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12월 대란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장성민 의원 말하자면 정보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대란설 교체설이 상당한 말하자면 논리적 그리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재명 후보의 교체설, 이 플랜 B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 이게 이재명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질, 능력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꼭 설정해서 많이 봐주시면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가장 첩경이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